안녕하세요. 제가, 네, 이 긍정심리와 코칭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오늘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정말 지금 코스모스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가 활짝 핀, 어, 들판을 저도 오늘 잠깐 산책을 하고 왔는데요. 코치님들, 오늘 이 저녁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제가 미리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기대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답을 주셨어요. 약 50명이 답을 주셨는데 그 답에서 가장 많았던 것들을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심리와 코칭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네, 뭐 적용, 연관성에 대한 거, 또 실제 사례, 예, 특히 우리 대학생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코치, 어우, 너무 좋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코치로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또 긍정 심리 기반의 코칭이 코치의 역량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어우, 정말 정말 코치님들의 이런 기대만 보더라도 그냥 저의 수준을 뛰어넘는 분들이 오늘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효과는 어떤 게 있냐? 이게 정말 개인의 행복과 성공,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칩니까?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있나요? 뭐, 심지어 뇌과학, 그 다음에 코칭 질문과의 연결, 그 다음에 진행 방식,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 아시죠? 제가 모든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우리가 기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요 한 시간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또 질문이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앞서하고 비슷하죠. 뭐, 연결과 효과성, 그 다음에, 어, 특히 부정적인 고객을 만났을 때 긍정적 태도 변화를 꽤 할 수 있는 스킬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코칭했는데 이 효과가 지속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고객,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적이죠, 그죠? 목적. 이런 질문들. 이 9번 질문도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그렇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요,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하려고. 코칭의 철학, 그 다음에 긍정심리학.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긍정심리학이 도대체 뭔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철학이죠. 예, 우리가 코칭을 할 때도 고객의 존재를 다루듯이 우리가 도대체 코칭이 뭐야? 코칭을 왜 해야 되지? 뭐가 좋지?라고 하면요. 철학을 먼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이 철학이라는 게 우리가 뭐 대학교 1학년 때 철학 개론 뭐 배웠다고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인생을 거쳐서 우리가 계속 곱씹어 보고 또 살아가면서 다시 새롭게 성찰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예, 그 존재로 되어가고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 코칭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KAC 시험 볼 때 필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철학에서 우리가 코치 다움과 코칭 다움을 KPC 또 KSC 과정에서 계속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객이 창의적이다. 자원이 풍부하다. 온전하다. 예, 크리에이티브, 리소스풀, 홀.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마음판에 예,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철학을 가지고 우리는 코칭을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예, 이런 탁월성을 추구하면서 프로페셔널한 전문성을 추구하죠. 그리고 고객과 사회, 예, 공동체의 협력을 추구하죠. 그 과정에서 이런 인간미, 친절과 배려, 존중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칭이 예, 에쿼티는 그냥 동등한 게 아니고 평평이죠. 예, 다양성을 수용해 주는. 예, 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이
형평성을 존중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 이런 키워드들 중에 부정적인 키워드는 없습니다. 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키워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CF 국제 코칭 연맹은 코칭을 가능성을 극대화, 영감을 불어넣고 사고를 자극하는 창의적인 프로세스, 고객과 파트너 관계를 맺는 뭔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작용, 인터랙션이 있다. 이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 효과, 성과를 극대화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영양이 중요하잖아요. 영양을 계속 정말 이렇게 인바디드, 우리 몸에 체화하듯이 계속 익히지 않습니까? 기초공사, 윤리적 실천과 코칭 마인드셋. 이게 기초죠. 이게 단단한 기초를 바탕으로 관계를 만듭니다. 합의하고 신뢰와 안정감을 조성하고, 프레젠스를 유지하고. 이게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효과, 성과적인 대화를 하는데 필요한 스킬, 경청,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 의식 전환, 그리고 학습과 성장을 북돋운다. 성장을 촉진한다. 이 8가지 핵심 역량이 있죠, 그죠? 이걸 우리가 계속 익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코치협회도 보면 똑같이 잠재 능력, 자아 실현, 성과, 도와준다, 파트너십이다. 이 다 긍정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코치다움이 먼저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칭다움.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저는 2021년부터 미국의 CMOE라는 코치, 하면서 마스터 코치로부터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코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코칭으로 이제 박사를 코칭 리더십으로 박사 학위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코치들을 만난 게 2015년부터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과정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칭을 이때도 가르쳤는데 그때 코칭을 배우는 많은 분들이 코치다움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 기술, 스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교수님 빨리 좋은 질문 주시고요. 빨리 그 어떤 추가로나, 예, 케이스나, 이렇게 한마디로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족보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PPT를 빨리 주십시오. 이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다시는 그 코치들은 양성하지 않겠다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우리 코칭 역량에도 나무의 뿌리인데 나무가 뿌리가 없이 어떻게 열매가 풍성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윤리적이지도 않고 자기도 모르고 관리도 안 되고 내가 성장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관계, 경청이 되고 의식 확장을 시키고 성장을 지원하겠습니까? 한마디로 교사 선생님이 굉장히 안 좋은 선생님이 어떻게 좋은 선한 굿 스튜던트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뭐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하는데 이 코치라는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고,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이 채팅창에 코칭을 하면서 많은 고객을 만나는데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여러분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고객이 원하는 게 뭘까요? 다양하겠죠, 그죠? 다양하겠죠. 한번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고객이 원하는 게 뭘까요? 네. 네,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그렇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 너무 좋습니다. 예, 인정과 공감. 맞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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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혼자 그냥 할까요?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정체성. 맞습니다. 가치. 예, 보물을 발견하는 거. 와, 정말 김정배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 내 편이 되어주는 거, 변화, 성장, 변화와 발전, 성장, 나의 삶, 원하는 삶.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원하는 답이 다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코치님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세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예,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코치, 예, 고객이 있는 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예, 함께하는 파트너가 코칭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객이 정말 원하는 거를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객은 자기의 잠재력을 펼치고 싶어요. 창의성, 온전함, 이거 좀 알아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욕구도 좀 알아주세요.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성취, 성과도 좀 알아주세요. 나의 미래도 알아주세요. 예, 나 정말 성공하고 행복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가 었죠 저는 뭐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 한동대학이 하나님의 대학,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경에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뭐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것. 예.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위시. 그러면 예. 너를 위해서 네.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예. 원하는 것. 예. 저는 이게 코칭이라고 생각해요. 그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게 우리가 코치들이 어, 고객과 함께 할 때 코칭의 경쟁력, 코칭의 효과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코치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네, 코치님들도 뭐 코칭을 잘하고 싶다, 뭐 성공하고 싶다 이런 게 있죠. 또 코칭을 하는 동안 정말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코치님들이 뭐 공익 코칭, 또 우리 한동대 학생들을 정말 정성과 헌신으로 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훨씬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많은 코치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주셔서 제가 코치로서 고객 학생을 만났는데 학생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겸손한 코치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공과 행복의 원동력이 뭘까? 저는 이게 제 인생의 저의 화두이고요. 코칭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을 제가 10년 전에 발견했던 것은 예, 딴 데서 찾지 마라. 너 안에 있는 온전하고 리소스와 그 창의성, 이 탤런트를 가지고 해라. 이게 강점이다. 강점이다. 이게 너한테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 저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 긍정 심리학자들이 제시해 줬었습니다. 예, 긍정 심리학의 뭐 아버지라고도 하는 예, 미국의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1998년에 했던 마틴 셀리그먼이 회장이 되면서 했던 취임사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이 지난 100년 동안 못한 게 있다. 하나는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싶은데 긍정 심리학이 이걸 제공하지 못했다. 이유는 2차 대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심리적인 상처와 트라우마, 전쟁 그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걸 놓쳤는데 이제 우리가 전쟁이 마친 지 이제 한 50년이 지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이런 치료 중심, 질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강점을 차단해서 긍정을 북돋우는 긍정 심리학을 우리가
추구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틴 셀리그먼이 이제 뭐, 이분이 벌써 82세가 됐거든요. 이게 뭐 옛날이죠. 이분이 처음에 연구는요, 사람의 그 어떤 무력감,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에너지가 빠질까? 무력감을 연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낙관성을 연구를 합니다. 근데 무력감은 또 이렇게 자칫 좀 악용되기도 해가지고요. 예, 이 CIA에서 전쟁 포로들을 이렇게 무력화시켜가지고 어, 하는데 이 심리적인 기법이 활용됐다라고 해서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마틴 셀리그먼이 알게 되고 나서 자기가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긍정성을 또 찾아줄 것인가를 연구하게 됐는데 자기 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딸이 아빠가 막 이 잔디 깎고 있는데 막 장난을 치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아빠 울지도 않고 있는 거야. 아빠는 계속 저한테 고함을 치고 저는 울보였어요. 근데 제가 5살이 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제발 징징거리면서 이렇게 그 심통 부리지 마세요. 오, 그렇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5살짜리 애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빠가 충격을 받아요. 애도 징징거리며 우는 것보다는 이런 부정적인 행동을 그만 두고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강점을 찾겠다라고 했는데 5살짜리 애도 그러는데 하물며 성인들은 또 부모는 이런 강점을 잘 발휘해서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강점 심리학이 해동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식센트 미하이 그다음에 크리스토프 네 저기 피터슨이죠. 네, 요 세 분이 이제 강점에 기반한 긍정 심리학을 만든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긍정 심리학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과학적인 연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크게는 긍정 심리를 만드는 구성 요소가 뭘까?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묶어보니까 강점, 긍정의 마음속에는 강점, 자기 효능감, 긍정 정서, 희망, 회복 탄력성, 몰입, 의미, 관계, 성취. 이거 말고도 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근데 이것도 차원이 개인 차원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차원이냐 아니면 어떤 그룹 차원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더라. 그러니까 뭐 하나로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10가지 긍정 심리학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하고 이게 코칭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걸 제가 사실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국민대 코칭 MBA에서 제가 수업을 했던 내용을 예, 15주 수업을 1시간에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짧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네, 자신을 알아라 그랬죠, 그죠? 무지한 나도 알아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예, 이런 가능성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동양에서도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렇게 지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크가 이 줄곧 이야기하는 게 이 강점을 이야기. 이 사람은요, 경영학이 보통은 뭐 성과냐, 뭐 이익이냐, 매출이냐, 수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요, 경영학은 사람에 관한 것이다. 사람의 강점을 더 잘 발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점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 네, 더 큰 성과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그 어떤 사람 중심의 경영학을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킨 분이 갤럽 회장이었던 예, 도널드 클립턴 박사인데요. 이 장점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갤럽의 강점 진단이라는 스트렝스 파인드를 만들었죠. 이게 저의 5가지 스트렝스의 진단 결과입니다. 저는 뭐 강점을 잘 발견하고
뭐 열심히 일하고 네, 계속 더 잘하려고 도전하고 또 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알아서 주도적으로 하고 뭐 계속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 진단을 2000년에 했습니다. 2000년.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걸 가지고 예, 그 우리 삼성그룹이 예, 리더들이 다 그때 2000년에 요 강점을 진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강점을 발견하는 방법. 이제 우리가 코칭을 하지 않습니까? 예, 코칭을 할 때 첫 번째 사람들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당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떨 때입니까? 라고 묻지 않잖아요. 그죠? 네, 당신 인생의 최고의 순간 언제였습니까? 이거 묻죠. 그때 당신 안에 어떤 재능이 이렇게 슈퍼맨처럼 있었을까요? 예,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제 스스로 슬로건을 사람들 안에 있는 보물 상자를 열어주는 사람, 열어주는 코칭을 합니다. 이렇게 저의 슬로건이거든요. 보물 상자가 있는데 이게 닫혀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몰라요. 남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는데, 네, 이 성경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게 요 강점이라는 모든 사람한테 이 스트렝스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요 이너 빈 내부에 있는 이 속사람의 능력, 어, 내재되어 있는 이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 코칭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 지금 코칭하고 계시는 코치님들, 이 학생들은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정말 모릅니다. 근데 작은 실마리를 찾는 코칭, 이거 저는 너무나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한국코치협회 코칭 역량이 있죠. 여기에서 자기인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역량입니다. 여기 보면 현재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고 직관 및 성찰과 자기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인식한다. 예, 이게 자신의 존재감도 있지만 고객의 존재감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존재감이 어디서 나오는가? 예, 생각, 감정, 욕구 안에도 그 사람의 존재, 잠재력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발생하는 배경과 이유를 찾아보면요. 여기에서 그 사람만의 탤런트, 강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관, 성찰, 요런 도구들을 쓸 수 있죠. 그러면서 보면은 특성, 강약점, 가정과 전제, 관점, 뭐 세계관, 그죠? 예, 가치관, 철학관, 예, 뭐 종교관, 신념,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인식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존재를 있는 그대로 예, 딴 사람이 아니고 be yourself, 내 자신 그 자체를 좋아하게 하는 거. 네, 이게 자기 인식이라고 봅니다. 네, 두 번째 긍정 심리학의 요소는 예, 이모션, 감정입니다. 정서라고도 하죠, 그죠? 네. 예, 그, 10가지 정서를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뭐 이렇게 기쁨이죠, 기쁨. 기쁨이 핵심 정서입니다. 어, 잠깐만요. 네, 요것을 이야기한 분이, 제가 이게 스킵이 돼버렸네요. 어, 예, 네, 네. 바바라 페데릭슨이라는 그 교수님이 사실은 이 긍정 정서에 아주 집중해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네. 우리 코칭 핵심 역량에는 자기 관리라고 돼 있어요. 자기 관리. 근데 여기 보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정. 안정뿐만 아니고 어떻게? 개방적, 긍정적, 중립적 태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코치도 지금 요 자기 관리는 코치의 코치다움이지만 고객에게도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코칭을 통해서 줄 수 있다라는 예. 근데 많은 고객들이 코칭을 할 때 막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코칭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정서에 있는 고객이 많죠. 그러면 이거는 안 다뤄야 되냐? 제가 사실은 처음 긍정심리를 배우고는요, 이 부정적인 감정은 덮어두고 무조건 긍정을 끌어올리려고 제가 펌프질을 많이 했는데요. 이거 부질없는 짓이더라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지 않고 긍정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개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편안하게 해야 털어놓아야. 근데 아까 우리가 긍정심리학의 그 우리 마틴 셀리그먼이 전형적인 부정, 무기력을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사람은요, 무기력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울하고 싶고, 불안하고 싶고, 두려워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환경이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 뭐, 조건들이 나를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다 긍정을 원합니다. 부정을 다룬다고 해서 긍정을 못 다루는 게 아니고요. 부정을 다루면서도 당신이 정말 네가 원하는 거 뭐야? 위시를 이야기하면요. 원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어려운 과정에서도 네가 원하는 거. 일단 어려운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털어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려 그러면 적극 경청을 해야 됩니다.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잘 반영을 하고 공감하는 거죠. 공감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마음으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자기 생각, 감정, 욕구, 의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예, 줄어들고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긍정 심리학을 하면 할수록 예, 뭐 용서하십시오. 그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자꾸 이렇게 그 죄송합니다. 네. 핵심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네,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예. 항상 기뻐하는 과정에서 예, 기도하라. 기도는 희망이거든요. 기대이거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미래이거든요. 예, 감사함으로 네, 살아갈 때 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긍정심리학의 세 번째. 그래서 어, 강점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근데 그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에너지가 자꾸 나를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안 될 것 같아요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예전의 과거의 상처가 나를 붙들고 있죠. 근데 이 참 그 알베르트 반두라 어, 교수님인데 2021년에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정말 좋은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뭐 교육뿐만 아니고 체육, 뭐 정치, 경제,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 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우리 왜 올림픽 때 그 금메달 딴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이런 펜싱 선수들이라든지 많은 선수들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스스로가 믿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 근데 그 상황은 정말 전쟁을 치르듯이 어렵잖아요. 환경, 환경과 상황과 상태가. 근데 그걸 내가 계속, 예, 의지적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쓰는 거죠. 그 과정에서, 네,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더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강화할 수 있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로? 성공 경험을 계속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잘했던 거, 실패했던 게 아니고 옛날에 잘했던 거. 예,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는 뭐 교도소에 있는 친구들도 코칭을 하고 뭐 정말 뭐 최악의 순간에서 뭔가를 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코칭을 하는데요. 다 있습니다. 분명히 인생의 어느 순간, 단 한순간의 성공 경험은 있습니다. 아주 작게. 근데 그걸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기업에 제가 최고의 기업, 최고의 CEO 리더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한테도 똑같은 성공 경험을 제가 질문을 하면요. 그분들도 잘 못 떠올리기도 합니다. 예. 이 성공에 대한 이 갈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막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지나왔던 오아시스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 경험을 떠올린다는 것은요. 네. 이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키는 굉장히 좋은 방법. 그 다음에 대리 경험입니다. 대리 경험은 뭐냐 하면요. 롤 모델 같은 겁니다. 너 누구를 존경하냐. 그러니까 큰 바위 얼굴처럼 내가 닮고 싶고 되고 싶은 사람을 계속 떠올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칭찬과 격려. 예, 칭찬은 네, 고객을 춤추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정서적인 각성. 신나는 분위기에 있을 때, 열정적인 분위기에 있을 때, 우리 왜 막 우울하고 이럴 때는 막 운동을 하라 그러잖아요. 땀을 흘려라. 뭐 춤을 춰라. 예.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막 그 에너지를 좀 이렇게, 어, 이렇게 전이가 된다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효능감을 올릴 수 있다. 요거는 의도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코치들은 예, 고객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도록 코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거죠. 기억에 남는 가장 성공적인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요거 하나 가지고 충분히 한 세션의 코칭을 할 수 있죠. 리얼 코칭에서. 그죠? 예, 할 수 있습니다. 누굴 닮고 싶어요? 뭐 부모님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선생님, 교수님, 뭐 목사님, 뭐 존경하는 분 많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이야기 가지고 고객을 예, 자기 효능감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 칭찬. 네. 근데 칭찬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닫혀있던 마음이요. 예, 이게 오픈이 됩니다. 문이 열립니다. 문. 네. 그 다음에 기분 좋게 일했던 경험, 신났던 경험, 네, 뭐 즐거웠던 경험. 저는 수업을 할 때 꼭 묻습니다. 질문을 바꾸죠. 매주 다른 질문. 오픈 질문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장 신나고 즐거웠던 거. 뭐, 다양한 풍경, 꽃, 뭐, 계절에 맞게끔 해가지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냥 맹하게 있다가도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면요. 얼굴이 활짝 피거든요. 일단 마음을 열어야, 예, 이 수업에 대한 지식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열리는 거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칭 핵심 역량에도 보면요. 자기 효능감을 올릴 수 있는 역량들이 이렇게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알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체성을, 존재를 인정해주는. 이 사람의 이런 상황, 경험, 사고, 가치, 욕구, 신념, 정체성을 예, 계속 우리가 존재를 코칭하라 그러잖아요. 존재를 코칭하는 건 뭐냐면요. 제가 그 우리 KSC 지난 수업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문제를 갖고 오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 집중하십시오. 그 고객이 갖고 있는 그 존재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 존재의 힘, 존재의 에너지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어, 그 사람의 가치관, 네, 그 사람의 어떤 철학, 소명, 비전, 강점, 네, 신념, 이걸 가지고요. 문제 너머에 그 사람을 보게 하는 거죠. 네, 메타뷰로 보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문제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과 통찰을 가지고 가치관과 정체성을 통합하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어, 이 자기 효능감은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잖아요. 그 동기부여의 세 가지 요건, 예, AMP라고 하잖아요. 오토노미, 주도적, 자율성, 예, 메스터리, 네가 잘하는 거, 네가 강점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목적이 있어? 더 큰 목적, 뭐예요? 정체성과 통합이죠. 이렇게 했을 때 자기 효능감이,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높아지겠죠? I can do everything. 뭘 가지고요? 강점을 가지고. 예. 다음은 이제 관계입니다. 관계는요, 사람은 이 웰빙을 뭐 행복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예, 캐롤리 교수님이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를 하는데, 어, 죄송해요. 지금 자꾸 뭐가 왔다 갔다 해서. 예.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의 요건 중에 네,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중요하겠더라. 뭐
개인적인 성장, 자기 수용, 자율성, 목적, 아까 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AMP. AMP를 이야기했지만, 이게 나 혼자 살면 무슨 재민겨?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네. 함께 하는 거. 나 혼자 뭐 열심히 잘 적응하는 거, 이건 1단계, 1단계. 행복하려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 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거 있죠. 우리 인생이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멀리 가려 그러면 함께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권승만 교수님도 인간관계론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이런 욕구 동기가 필요하고 개인의 신념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 능력이 필요하다. 음. 그래서 관계 속에서 자기를 다시 보고 이런 자기의 감정 관리까지 잘하는, 자기 조절까지 잘하는 그런 성숙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가 코칭 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예, 이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고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코치님하고 그냥 대화를 하면은요, 제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고요. 정말 보약 한 첩 먹고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코치가 뭐 솔루션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잘 들어주고 그 존재 그 자체만 인정을 해줘도 그 우리 함께하는 이 파트너십 안에서 파트너십 그 자체가 고객의 이슈를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 이런 신뢰와 안정감이 필요하죠. 인정, 칭찬, 격려가 필요하고 고객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해주고 예,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예, 요즘 이 오센틱 리더십도 이야기하죠. 진정성 리더십. 예, 진정성 있다는 게 과연 뭔가 솔직하고 투명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을 이야기하죠. 네, 우리가 고객과 코치가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관계가 구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심리적 안정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첫 번째는요, 서로 친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실수해도 된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안전함이 필요한. 예. 그래야지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려 그러면 계속 코치가 관심과 호기심을 어, 고객한테 줘야 되겠죠? 네. 지금 여러분 한번 정해 보실까요? 여러분,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으세요? 네. 예, 이거죠. 고객한테도 그런 거예요. 고객님,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또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신가요? 그 사랑이라는 것을 꼭 그 단어 사랑이 아니더라도요. 내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으세요? 예, 뭐, 제가 CEO들한테 잘 하는 질문. 사장님 떠나실 때 회사에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세요? 네, 사장님이 회사를 떠날 때 우리 임직원들한테 어떤 CEO로 기억에 남고 싶으세요? 뭐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관계인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코칭이 뭘까? 우리 코치님들이 다 이 자리에 다 코칭을 하고 계시잖아요. 코치님들에게 코칭은 무엇인가요? 한 단어로 한번 우리 잠깐 나누고 갈까요? 네. 채팅창에 나에게 코칭은 한 단어로 뭘까요? 한번 올려봐 주실까요? 나에게 코칭은 어떤 것이다. 네. 제가 화면이 작아서 몰랐는데 57명이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다, 마중물이다, 네, 위로다, 네, 아, 네, 네, 성장과 나눔이다, 네, 자기 구도의 길, 동반성장, 네, 새로운 발견, 많은 의견들 주셨네요. 네, 마중물, 도구, 네, 저는 하면 할수록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 이동훈 코치는 사랑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코칭을 하면 할수록 작은 그 씨앗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마음의 씨앗이. 제가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사람보다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코칭을 하면서 좀 바뀌었어요. 제 안에 사랑이 이렇게 싹이 텄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객을 보면 빨리 손을 봐서 뭔가 좀 바꾸고 변화시키고 제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많이 냈는데요. 요즘은 정말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고객 그 자체를 자꾸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요. 고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까칠해가지고 고객을 가렸거든요. 막 평가하고 비판하고, 아, 이 고객 때문에 코칭이 안 된다고 막 불평을 많이 했었어요. 집에 오면 특히 우리 아내한테 막 퍼부었는데, 그게 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고객하고 만나는 게 뭐라고 할까? 정말 친구 만나듯이 바뀌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코치님들도 아마 그런 일들이 분명히 다 경험하시고 또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했고요. 어, 다음은 그 삶의 의미입니다. 의미. 예, 이 삶의 의미가 뭘까? 갑자기 왜 이러지? 어, 뭐 좀 에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 삶의 의미가 뭘까? 아이고야, 왜 자꾸 이러지? 예, 삶의 의미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제 도대체 의미는 뭐 사람들은 어떤 걸 의미 있게 생각할까? 자기 자기 요인, 타인 요인, 그 다음에 뭐 공동체 요인 이렇게 의미에 대해서 척도를 만든 분들도 계세요. 어. 근데 의미 그러면 이제 로고스 테라피, 뭐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빅터 프랑클의 뭐 죽음의 수용소에서 뭐 사선을 넘어 이런 분 계시죠. 이 빅터 프랑클이 이제 의미를 이야기하셨는데요. 무언가를 창조하고 어떤 행위를 할 때, 경험하거나 누구를 만날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고통 중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예,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사람은 존재로서 예, 탁월함이 있고 독특함이 있고 죽음을 앞두고도 사람은 사랑을 간직한 존재이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주 작은 일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죠. 그 작은 일이 큰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의도가 될 수 있겠죠. 이 의도 자체가 에너지, 그 다음에 파워, 힘을 줍니다. 우리 핵심 역량에도 이 의식 확장에 보면 의미 확장과 구체화, 뭐 질문들 요 할 때 의미를 찾을 때 이런 은유와 비유 많이 찾죠, 그죠? 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약간 메타뷰로 알아차림이나 통찰이 일어나죠. 그래서 관점 전환, 재구성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나의 가능성을 찾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나, 정체성이 확장이 되겠죠. 그죠? 이 확장된 가능성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다 의미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요, 너무나 좋잖아요. 누구에게나. 예. 학문적으로 희망을 연구한 학자는요, 예, 릭 스나이더입니다. 예, 캔자스 그 대학의 교수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좀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투병을 했는데 참 제가, 할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딸이 이제 손녀를 낳은 거예요. 그 손녀를 보러 갔는데, 이 손녀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어떤 선물? 인형, 옷, 이게 아니고 영원한 선물을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선물이 뭘까? 네.
바로 희망. 그래서 이분이 그 희망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책의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 이 책을 쓰시고, 예, 예, 소천하셨습니다. 그 희망은 이 세 가지가 있더라. 먼저 목표가 있을 때 희망이 생기더라. 근데 단순히 그냥 애매모호한, 우리가 왜 코칭 할 때도 목표 명확한, 주제 목표, 이게 정말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희망에도 이게 목표 설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이걸 어떻게, 어떤 플랜, 어, 근데 그걸 할 때 어떤 이 에이전시, 에이전시가 의지력도 있고요. 우리가 뭐 서포트, 도움 이런 거잖아요. 지원, 협력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때 더 희망에 가까워지더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또 이분 그 릭 스나이더 교수님의 바로 제자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이분이 그 테너스 대학의 교수님이 되셨는데 뭐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 자체를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책도 썼어요. 희망과 함께하라. 근데 이분도 교수가 되고 얼마 안 돼서 또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70년생이니까 나이가 젊으시잖아요. 그죠? 예, 뭐 46세에 돌아가셨어요. 예, 이분이 사실은요, 우리 학교에 오기 전에, 캔자스에 오기 전에 미국 갤럽 연구소에서 예, 스트렝스 예, 파인더와 이 연구를 했습니다. 강점 연구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강점에 기반한 이 희망을 연구했던 분입니다. 희망 소중하다. 근데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희망을 난 잡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고요. 희망은 학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희망이 뭘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고, 예, 희망을 준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한테 그냥 막연한 희망보다는요, 구체적인 희망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버킷리스트를 100개를 만들게 해요. 근데 이 100개를요, 삶의 영역 10개를 가지고 나눠 줍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보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칭에서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요 짧은 기대부터 큰 기대까지 다 있겠죠. 이루고 싶은 거요. 딱 하나? 이유가 뭘까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코칭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다음은 성취입니다. 성취는 원하는 게 있어야 성취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 needs와 wants가 나오는데 이게 메슬로우가 이제 이런 욕구 5단계를 먼저 이야기했죠. 근데 막연한 욕구보다는 분명한 성취 욕구가 있을 때 더 효과적이더라. 이런 가치관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런 어릴 때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잘 성취 동기를 심어주면 뭐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고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더라라고 연구하신 분도 있고요. 또 이 다이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욕망이 있고 이 환경이 있는데 근데 이런 충족이 있고 이 충족을 해야 행복하더라. 이런 또 이론을 이야기하셨고요. 이 그 에드윈 록 그 메릴랜드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경영학과 교수님이지만 심리학 박사님이십니다. 사실은 그 학문의 족보로 보면요, 제가 이분의 손자입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이분의 수석 그 한국인 최초의 박사십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 이론을 만드신 분인데요. 어, 예,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근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그로우 모델에서 리얼리티인 거죠. 근데 여기 리얼리티를 가지고 예, 이 이모션을 먼저 다루고 이모션을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원하는 원투를 다루고 그리고 액션 플랜을 해라. 우리 코칭하고 똑같아. 예. 그래서 목표가 있으면 성과를 낸다. 성과가 있으면 보상을 한다. 보상을 받으면 만족한다. 근데 여기에 조절은 뭐냐? 그 사람의 능력과 몰입도와 그 다음에 함께하는 뭐 사람의 피드백, 과정 관리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칭의 핵심 역량에서도 우리가 마지막 여덟 번째 역량이 성장의 지원이죠. 이게 이제 성취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당연히 정체성과의 통합,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행동 실행을 하고 피드백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우리 보상처럼 축하하는 거죠. 인정하고 축하하는 거죠. 네. 네, 이런 성취를 더 잘 이루기 위해서는 몰입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칙센트 미하이가 이 몰입을 이야기했죠. 몰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취미처럼 푹 빠져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그래서 나는 누군가 무엇 재능을 가지고 해라. 자기의 위치를 발견하고 집중해라. 시간과 또 이게 지속화가 중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코칭에서는 요즘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다 끝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입니다. 네, 이 그 하와이의 카우이 섬 연구, 오래된 연구죠. 82년도 연구인데, 어, 굉장히 그 4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예, 화목하지 않고 장애가 있는 가정을 태어났는데, 근데 이 중에 70이면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 그게 뭘까? 회복 탄력성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특성이 있는가?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그 다음에 원만한 관계. 궁극적으로 사회성이 좋으니까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은 네, 이런 그 회복 탄력성이 높더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어려움, 디클라인이 있더라도 굉장히 좌절되고 이런 우울하고 그런 어려움, 역경이 오더라도 사람들은 이 서바이벌 능력이 있다. 적응한다. 그리고 회복한다. 근데 이게 힘이 돼가지고 역경에 힘이 돼서 더 성장할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고요. 예, 이게 휘어지지만 죽진 않는다. 바꿀 수 있다.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강점에 초점을 맞춰라. 이야기합니다. 예, 긍정적인, 부정적인 게 있는데 이것 중에서도 긍정에 집중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예, 노력하는 거죠. 예, 이것을 그릿 지속하는 거죠. 예, 열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지속하는 거. 예. 그랬을 때 회복 탄력성이 생기더라. 누구나 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아까 최고의 예, 피크 익스피리언스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아까 디클라인 내가 그냥 늪에 빠질 때도 있는데 그 역경을 극복할 때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종합해서 hope, efficacy, resilience, optimism 해서 영웅의 길처럼 이게 긍정 심리 자본이라고 이제 또 이게 경영학자들이 원래 잘 이렇게 응용을 잘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자부심, 존중, 재미를 가지고 만든 게 이제 예, 루단스하고 요세프와 같은 학자들이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 탄력성과 낙관주의가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더라.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내재되어 있는 자본이다. 우리 코칭에서 얘기하는 그 잠재력, 예,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한번 긍정 심리학을 이제 에센스처럼 돌아봤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마틴 셀리그먼이 자기가 20년 동안 연구를 하고 이제 에센스처럼 이야기했던 게 첫 번째는 이 뿌리가 뭐냐? 긍정 심리학의 뿌리는 강점으로 시작하더라. 강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기쁘게 내 일에 푹 빠져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의 의미를 찾고 한 걸음 만들어 갈 때 가장 지속적인 행복을 느끼더라. 그래서 그 20년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Authentic Happiness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행복은 강점을 가지고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행복하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강점을 잘 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점을 가지고 긍정 심리학을 활용한
코칭 프로그램이 광운대 심리학과의 탁진국 교수님이 이렇게 발표한 논문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네, 뭐, 한 8주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뭐, 행복, 강점, 긍정적인 뭐, 사건, 그 다음에 목표 세우기, 뭐, 함께하는 행복, 그 다음에 그 스스로 셀프 코칭, 마무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6회기로 미지 목표, 그 다음에 직업 흥미, 장점 발견, 활용, 자원, 목표 세우기.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긍정 심리 기반의 코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15년부터 어떤 걸 했냐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한다, 찾는다, 두드린다. 근데 성경적으로 구하면 예, 준다. 그 다음에 어, 찾을 수 있고 문이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 문이 열리는 열쇠가 뭘까? 그게 바로 저는 이 키다. 키는 예, know your talent, encourage yourself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알고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그 재능을 기뻐하고 재능이 있는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내 인생의 탤런트를 강점으로 잘 개발하는 것이 내 행복과 성공의 키, 열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라. 최선을 다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 견뎌내고 그러면서도 계속 꿈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롭게 나를 변화시키고 예,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이렇게 탤런트를 가지고 인크리지 기뻐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간절히 구하고 견디고 또 더 큰 꿈을 꾸고 변화하고 섬기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9가지 정체성 발견, 그다음에 액션, 더 큰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이런 프로그램을 해왔었고요. 어, 오늘 저하고 딱 1시간 됐네요. 이런 긍정심리학과 코칭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아, 제가 발견한 긍정심리학과 코칭의 핵심은요, 예, 기쁨을 주는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예, 희망을 주는 것이고요. 네, 감사를 회복하는 것. 이걸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원트를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게 저는 긍정심리학과 코칭의 만남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